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법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조사 케이스를 종결시켰습니다. 연방수사국장은 지금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불만 강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메이 연방수사국장은 법무부에서도 증거를 바탕으로 할 때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클린턴 후보는 FBI 조사를 받을 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니 샌더스 후보를 비난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다음 주 초 클린턴 후보를 만난 뒤에 공식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의사당에 갔습니다. 200명 이상의 하원 의원이 트럼프 후보를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 이어 미네소타주에서도 백인 경관이 쏜 총에 흑인이 숨졌습니다. 루이지아나주 케이스는 이례적으로 연방수사국이 조사하고 미네소타주 사건 현장은 숨진 흑인의 여자친구가 생중계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LA 타임즈가 베버리 힐스 시의 이기심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마리화나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된 주에서는 일부 처방약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레타 린치 연방법무장관은 이제 법무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다. 이 케이스를 이제 클로즈 시키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연방수사국장의 또 연방수사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연방수사국장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연방법무부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기소권을 갖고 있는 연방법무부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모든 케이스 조사는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인물이나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 힐러리 클린턴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 경제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저 회사 무너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직원들이 too big to fail 무너뜨리기는 너무 크다 하는 것이 그대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적용돼서 역시 그 FBI도 힐러리 클린턴이 is too big to jail 제일에 보내기는 너무 큰 인물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담 서바이버 어떠한 스캔들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다 살아남고 마는구나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니까 지금 다시 연방수사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좀 심정적으로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서 투표를 할 사람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좀 많아지면서 그렇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투표하러 갈 때 투표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 어떻게 차선책만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연방수사국장이 특히 이제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연방수사국장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사를 종결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일은 상당히 많지는 않은 그런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일리노이주의 민주당의 하원 의원 타미 덕 월스 하원 의원이 질문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려지지는 않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이런 청문회를 시작할 때는 항상 소속 소위원회의 의장이 얘기를 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이제 선서를 하죠. 연방 수사국장은 지난주 토요일에 힐러리 클린턴을 3시간 30분 동안 인터뷰할 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연방 수사국에서 손을 들고 제가 지금 증언하는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하고 선서를 했고 연방 수사국장도 의회 청문회에서 오늘 이제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다 진실만을 증언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사국장이 한 얘기는 며칠 전에 어제 그제였었던가요? 성명을 발표를 할 때와 다른 얘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왜 청문회에 기꺼이 출석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이제 그 성명서 기소하지 않기로 연방법무부에 권고를 합니다라고 발표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하고 나도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뭐 예상했었던 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제가 오늘 연방 그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답을 하고 난 뒤에도 의견들은 엇갈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스틸 뭐 힐러리 클린턴은 기소됐어야지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연방수사국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렸는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고 나면은 사실과 법을 바탕으로 해서 연방수사국이 수사하고 그 연방법무부에 권고를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더 좀 그 이해를 하실 수는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하라고 연방법무부에 권고하기 위해서는 what과 when이 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what이라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었다는 것. when 이제 그 당시에요. 그때 이제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action과 의도, action과 intent가 중요한데 가장 이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불법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 이 요건이 충족될 때만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연방법무부의 지난 100년 된 쭉 그 기소 케이스를 보면은 다 그렇게 바탕으로 했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Two things that matter in a criminal investigation of a subject. What did the person do? And when they did that thing, what were they thinking? When you look at the 100 years plus of the Justice Department'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mishandl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those two questions are obviously present. What did the person do? Did they mishandle classified information? And when they did they know they were doing something that was unlawful? That has been the characteristic of every charged criminal case involving the mishandling. 모든 그 형사 케이스 뭐 100년 플러스군요. 딱 100년이 아니라 그때에 이제 연방 그 법무부에서 그런 형사 조사 기소한 케이스를 보면은 what이라는 것이 그 비밀스러운 중요한 그런 정보를 핸들할 때 when 그 핸들할 그 당시에 불법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랬을 때 기소가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런 얘기는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과 그의 스태프들이 부주의하게 비밀 정보를 다뤘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연방 법무부를 잘 알고 법무부의 그 넘버 2맨으로 일을 했었으니까요.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 그리고 뭐 법무부 사람들도 뭐 수십 년 다 알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검사라면 이 경우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 결정을 하는 그 특별 검사들이 있잖아요. 법무팀에 연방 법무부에 그 합리적인 검사라면은 우리가 조사한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할 때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다시 그 강조를 합니다. No reasonable prosecutor would bring the second case in 100 years focused on gross negligence. And so I know that's been a source of some confusion for folks. That's just the way it is. I know the Department of Justice. I know no reasonable prosecutor would bring this case. I know a lot of my former friends are out there saying they would.
I wonder where they were the last 40 years, because I'd like to see the cases they brought on gross negligence. Nobody would, nobody did. 정말로 뭐 대단한 그 부주의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뭐 함께 일했었던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도 그 연방 법무부에 있고 하는데 합리적인 그런 검사라면 이번 케이스로 절대로 그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메일 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해킹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 적이 그런 것들을 봤을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증거잖아요. 미국은 그 증거 그 기본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방수사국에서 조사받을 때 선서하고 나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사를 오랜 동안 1년 넘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사 한가운데에 있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자체를 지난 그 토요일에 3시간 30분이나 인터뷰를 했죠. 그때 이제 절대로 선서하고 나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 오늘 내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연방수사국의 투명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조사를 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지만 굉장히 그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야말로 이 제임스 코메 그 연방 수사국장이야말로 프로 중에 프로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국가 그 안보 브리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후보들에게 그 안보 브리핑을 해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후보가 되는 것이 확실시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비밀 경호원을 딱 대동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그 브리핑을 해주잖아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현직 대통령과 현직 행정부와 인수인계 과정이 이뤄지도록 그런 브리핑을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렇게 함부로 그런 것을 취급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브리핑을 해서는 되겠는가 하고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에 갔는데 워싱턴 DC에 갔는데 전국위원회 그 공화당 의장을 포함해서 적어도 200명 뭐 280몇 명이잖아요.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참여를 했습니다. 싫다 하면서도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가까이서 좀 그 들어봐야지 뭐 하면서 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좋아하면서 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하잖아요. 18일부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는 부통령 후보를 딱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일부는 그 후보 물망에 올라서 또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선거 캠페인도 하고 나서는 바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부통령 후보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뭐 글쎄요 예의 바르게라고 할까요? 점잖게 사양한 사람들도 있었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꼭 부통령 후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시 한번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뉴트 깅그리치는 어떠한 형태로든 행정부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그 버니 샌더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뭐 CNN의 울프 블리처와도 단독 인터뷰도 하고 하던데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하원 그 민주당 의원들과 버니 샌더스 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후보가 만났는데 많은 의원들이 그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 그런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스케줄 내놔라. 언제 지원할 것이냐. 힐러리 클린턴을 타임라인 이렇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기자들이 좀 그 안 좋은 대접을 받으셨다면서요 하고 물어보니까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제가 그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로서 열심히 캠페인하고 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입이라든가 또 그 부의 불균형, 중간 계층이 사라져버리는 것,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빚을 져서 그 다음에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슈였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 뭐 그런 것이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민주당은 공화당이 전당대회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3주일 정도 남았나요? 이달 말인데 그때에 그 전당대회 때 여러 가지 그 아젠다가 다 이제 나와야지 되니까 이번 주 말에 그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 의원들도 만나고 하고 다음 주 초에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만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최종적인 마무리 협상을 하고 나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을 공식적으로 그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뭐 선거 캠페인도 하고 하겠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의 또 다른 주장 하나를 받아들였더군요. 거의 그 유니버설 그 대학교 등록금을 무료화하는 것 같은 힐러리 클린턴의 전의 입장보다 훨씬 버니 샌더스의 입장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또 하나 내놨으니까 계속 그 뒤에서는 서로 그 밀고 당기기 하고 그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 이미 그 대통령 그 선거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패사디나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일요일에 이제 이렇게 뭐 동네를 산책하고 있는데 패사디나 컨벤션 센터에서 어떠한 그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그 정치 컨벤션 같은 것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당 차원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뭐 제임스 카빌 같은 민주당 사람들도 나왔고 세라 페일린도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도널드 트럼프를 공격하기도 하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기도 하고 힐러리 클린턴 지지 공격도 다 있었고 이슈별로 뭐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 컨벤션에서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그 많이 와서 행사가 패사디나 컨벤션 센터에 방이 많잖아요. 홀도 많고 인디펜던스 홀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치러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에 젊은 사람들이 그 정치 이벤트인 만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30 내고 들어갔는데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단정한 옷차림으로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영 어덜트도 있을 테고요. 이제는 이미 미국 사람들은 대선에 굉장한 많은 그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뭐 그런 뭐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네요. 그 패사디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정치 컨벤션은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정치보다도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그 소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전화기 하나로 모든 것 다 시민 리포터가 될 수 있고, 시민 리포터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케이스는 한 여성이 자신의 그 보이프렌드가 숨져가는 그 현장을 라이브로 그 중계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루이지아나에서 또 다른 경관의 총에 맞아서 숨진 흑인의 그 스토리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4살짜리 여자친구의 아이와 딸인 것 같던데요. 걸인 것 같던데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32살 미네소타주의 로컬 그 스쿨에서
카페테리아 슈퍼바이저로 일하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가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성은 32살의 흑인 남성이었는데 한 번도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클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할 수 있었겠죠. 대부분의 흑인들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통계학상으로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하는데 이 청년은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이제 설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설하는 명령을 받았냐면 깜빡이 등이죠. 테일라이트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우라고 해서 이제 세웠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서 걸프렌드가 있었으니까 다 듣고 기록하고 이 휴대폰으로 해서 생중계까지 했는데 테이블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군요. 내가 총이 있는데 총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컨실드 총이고요. 감춰진 총이고 그리고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도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움직이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손을 뒤로 가져갔다는 거죠. 이 손을 가져간 것은 운전면허증이랑 내가 이제 다 기록이 깨끗한 사람이다. 흑인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고백을 했었던 것처럼 흑인들은 항상 한 10대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잖아요. 경찰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경찰이 unreasonable하게 너를 대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억울해도 정말 입술을 깨물면서 참아라.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을 교육을 받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게 이제 경찰들도 또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을 쏠 위험이 많아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 32살의 청년이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지고 만 겁니다. 총도 한 발 맞은 게 아니라 여러 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살 된 이 걸과 이 보이프렌드의 거의 죽음을 병원에 옮겨지자마자 몇 분 만에 숨졌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본 것인데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이런 거 내놓으라고 처음에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찾으려고 했는데 경관이 그 사이에 우리 보이프렌드에게 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경관은 나중에 소리 이제 지르는 것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들라고 했잖아요. 했더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총을 한 4발에서 5발 정도 발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이제 저는 어제 밤에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잠시 페이스북에서 내려졌다가 다시 이제 오늘 백업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시위를 한 겁니다. 경찰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루이지아나에서도 마찬가지로 37살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CD를 팔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주 그곳에서 CD를 팔았다고 하죠. 역시 총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이 총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친구가 강도를 당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총을 갖고 있었고 경찰이 그를 총을 쏘게 되기 전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오너가 저 사람이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하는 그런 911 신고를 받았고 경관 2명이 갔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질 때 손이 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주머니 쪽으로 손이 향하고 있었고 그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지고 나서 경찰이 숨진 사람 흑인의 주머니에서 총을 뽑아들었다. 이게 목격자의 얘기면서 목격자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역시 휴대폰으로 다 이런 장면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경찰국이요. 어떤 조직이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은 조금 더 그런 것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데 우리 경찰국에서 일어난 이 일을 불과 하루 만에 우리 경찰국 내부에서 조사한다기보다 FBI
FBI, 연방수사국 쪽으로 바로 수사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 루이지아나 케이스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불만을 하니까 바로 그 연방수사국에 의뢰를 했고, 물론 그 내부에서도 조사를 하죠. 이 2명의 경관이 지금 무급이 아니라 유급 그 정직 처분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몇 번의 큰 그 사건 이후에 자꾸만 이렇게 또 휴대폰으로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경찰도 그 카메라, 경찰차의 카메라도 다 돌아갔을 테고요. 그런 것들 해서 그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무고한 그 죽음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루이지아나주의 그 바튼루즈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37살. 그리고 숨진 사람은 전부 흑인 30대네요. 37살, 32살.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경관 3명은 모두 백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루이지아나주의 바튼루즈 같은 경우는 인구 비와 그 경찰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요. 예를 들어서 그 도시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55%인데, 그런데 그 경찰은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경찰은 30%, 와이트 경찰이 69%. 그런데 그 바튼루즈의 그 와이트 전체적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가 조금 넘는군요. 30%가 조금 넘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은 인구와 경관의 비율을 볼 때 그 블랙은 25%가 마이너스고 그 화이트는 36%가 플러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같은 그 루이지아나주이긴 하지만 그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뉴올리언스는 이제 전부터 이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럴 경우 항상 그 흑인들은 또 항의를 많이 하잖아요. 항의하고 이래저래 조금 고쳐져서 뉴올리언스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59%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경찰의 전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퍼센테이지는 58%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백인 경관이 그 바튼루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흑인들을 상당히 그 이제 과잉 진압, 또 그 과잉 그 대응, 이것이 이제 자기 방어인가 아닌가는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 바튼루즈 경찰국의 경우도 그 흑인 경관의 숫자를 늘려야지 된다는 주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Hey, 베버리 힐즈라고 사설을 실었거든요. 또 마리화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1월 달에 이제 그 레저용 마리화나에 대한 투표가 있지만, 레저용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많이 드신 분보다는 한 50대, 40대 그 정도 되신 분들이 뭐 진통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밤에 잠 안 온다고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마리화나를 어떻게 해보나,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Hey, 베버리 힐즈 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사설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버리 힐즈 하니까 당연히 뭔가 그 부자에 관한 것 얘기를 했겠죠. 지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미국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홈리스니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가난한 지역과 부자 지역, 중간 지역, 어느 지역에든지 요즘은 그 홈리스 피플들이 어디를 가면은 전부 그 작은 그 텐트를 치고 있거나 또 쇼핑카트 같은 것을 끌고 다니고 아예 그 집단촌처럼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대단한 그 문제예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베버리 힐에게 이 홈리스 피플이 베버리 힐 그 당신네만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지역적인 전체적인 이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베버리 힐스 공공국의 한 그 행정관이요, 제임스 라타라는 행정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본인도 얘기하다가 이거 실수인가 해서 좀 이렇게 주워 담긴 했는데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또 오싹하게 질리게도 했었던 말이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정말 이것을 기쁨을 가지고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웨스트 헐리우드의 경우에는 하다가 꼭 그런 건 아니고요라고 했어요. 웨스트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홈리스가 42명에서 88명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그 베버리힐스 지역은 29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동네하고 비교해 볼 때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비슷한 경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참 적네요. 이 웨스트 LA가 88명, 베버리힐스가 14명.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다니시는 로스앤젤레스 주변은 한 블럭만 하더라도 뭐 몇십 명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아무튼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이 참 그 웃기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고 그렇다 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로컬 리더들이 홈리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만 그 홈리스 피플이 없으면은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봐야지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 세크라멘토에서부터 LA 카운티 행정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해왔었는데 그 베버리힐즈의 경우도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홈리스 피플들을 돕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 기구, 그 세러본 세컨이라는 비영리 기구와 베버리힐스 그 관계자들이 계속 그 연결을 해서 홈리스 피플들에게 그 건강 그 서비스도 주고 또 그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참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참 얄밉네요. 얄미워. 베버리힐즈에서는 그렇게 도와주긴 했는데 자기네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로 나가라고요. 참 나온. 그렇게 도와주긴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것은 뭐 흔히 우리가 보는 일이니까요. 베버리힐스에서는 민간 경비 회사를 고용해서 대사라고 부르면서 무슨 앰베서더예요? 그냥 경비를 하는 전문가죠. 대사라고 부르면서 상업지구에 쭉 그 파견을 시켜서 시의 뭐 파킹 그라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 아니면 뭐 그냥 앉아 있는 홈리스 피플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거 뭐 비꼬는 건가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홈리스 피플 문제는 정말 그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88군데의 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자신들 지역에 있는 그런 홈리스 피플을 베버리힐스처럼 다른 동네로 내쫓고 그 사람이 산 목숨인데 그럼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홈리스 피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살지 말고 다른 동네 가서 살아라 하면서 도와줬다는데 그 도와준 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위선적인 도움이네요. 왜 갑자기 또 화가 날라 그래.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참.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은 홈리스 피플을 근본적으로 로스앤젤레스 88군데의 도시가 함께 어떻게 하면 홈리스 피플들이 홈리스 피플이라는 처지에서 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도와준다는 적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내쫓아내는 그런 것을 갖고 기쁘다고 또 얘기하는 그 차원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피플 문제는 스키드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이요. 베니스, 산타모니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카운티의 문제고 또 그 모든 주민, 이웃, 학교 밖, 프리웨이, 뭐 위, 아래, 주변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함께 일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지금 홈리스 피플이 한 47,000명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헤이 베버리힐스 이렇게 사설을 실었습니다. 왜 그 사설 제목 뉘앙스가 그렇게 나왔는지 알 것 같네요. 네, 메디칼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나서 메디케어 그 처방약 그 D 플랜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D 플랜이 굉장히 그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처방약 값이 점점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무척 힘들잖아요.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이제 대체 쪽을 찾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의 이제 그 25군데 주에서 의료용으로 합법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는 올해 통과가 됐고 또 뭐 플로리다라든가 또 한 주 있는데요. 미주리주도 11월 달에 의료용 마리화나 투표가 있고 나머지 뭐 여러 개 주는 이미 레저용으로 합법화도 했고 하는데 이렇게 의료용으로 합법화하고 나서 마리화나가 모든 그 증세를 다 완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아닌 것이고요. 그 뭐 다른 약도 뭐 치료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증상 완화지. 해서 예를 들어서 불안함이라든가 우울함이라든가 해서 진통제나 항우울제로 처방을 그 의사들이 많이 그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뭐 혈관을 피를 좀 묽게 하는 블러드 티너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처방약은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데 진통제나 항우울제 처방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 이제 마리화나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 비용도 2013년도에 1억 6,500만 달러가 절약이 됐답니다. 1억 6,500만 달러. 그리고 만약에 미국 전국에서 의료용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다면 1년에 뭐 4억 7천만 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그 메디케어 예산으로 볼 때는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돈 절약이 그 목적이라기보다 물론 마리화나도 아직까지 그 정확한 부작용 같은 것이 오랜 동안 연구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뭐 진통제나 항우울제 아니면 구토 또 뭐가 있나요? 뭐 경직되는 이런 것이요. 불면증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는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또 처방약 갖고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또 그 마리화나 정도로 해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보험으로 그 커버가 거의 되지 않으니까 또 값도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마리화나를 처방약으로 대신하려면 뭐 한 달에 한 $400를 써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그 메디케어 그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오는가 의료용 마리화나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한다면 일반 약은 뭐 그램 뭐 1 밀리그램으로 처방을 하는데 마리화나 처방도 조금 더 기준을 좀 확실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이미 그 조사 당국에서는 그 관계 당국에서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어제 못 전해드린 아스피린 또 오바마 대통령 유럽 가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죠?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아스피린 한 말씀만 드렸는데 미국의 그 성인 가운데서 나이가 50세에서 69세 사이, 그러니까 50세 미만과 70세 이상에는 그 별로 권하지 않아요. 새로운 아스피린에 관한 그 권고거든요. 미국 예방의학관리국이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위험이 있거나 결장암 그 위험이 있고 이미 뭐 심장질환을 경험한 그런 사람에게는 베이비 아스피린이요. 뭐 81mg짜리를 하루에 하나씩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인데 이게 꼭 심장질환뿐만이 아니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아스피린을 먹으면 좋다 하는 게 이제 추가가 돼서 미국 그 암협회의 에릭 제이콥스 씨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당뇨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뭐 심장질환과도 연관이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아스피린을 권했는데 결장암에도 암 중에서도 뭐 여러 암이 있는데 결장암에도 이 뭔가 그 베이비 아스피린이 조금 그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암에 걸릴 위험이 없다던가 뭐 심장질환에 위험이 없는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권하는 것은 조금 그 위험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피를 묽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니까 뭔가 그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위출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10% 있거나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그 확률이 있는 사람에게 권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0대 미만이나 70대 이후에는 권하지 않는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 그 위출혈이 있었던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의사와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식도암, 위암, 전립선 암, 폐암, 유방암에도 아스피린이 뭔가 아직까지 크게 이렇다고 확실하게 결론 내리기는 힘들지만 예방해 주는데 좀 효과가 있기는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암협회와 미국 예방의학관리국이 최근에 새로 발표한 아스피린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번 주에 가장 크게 했었던 일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를 지지하신다는 분이시라면 저의 레가시를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해주십시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고 오늘 유럽으로 떠나거든요.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부터 분리하는 투표를 끝내고 나서 블랙시트 이후에 처음 방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지금 스케줄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에 다시 방문할 일이 있겠어요.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연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폴란드의 와소에 가는데, 와소 하면 항상 오케스트라가 생각나는데요. 폴란드에 가는데, 폴란드에 가서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면 딱 그 나라 그 목적 하나만 완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블랙시트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를 할 테고, 유럽연합이 약해지면은 또 나토가 강해질 수도 있고 강해져야지 될 그럴 것들도 있고, 또 테러에 대해서도 나토가 워낙에 공습 같은 것도 많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얘기를 할 테고, 시리아, 이라크, 러시아 문제도 안건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로 떠나기 전에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통화를 했답니다. 통화도 했고 가서 이제 따로 만나기도 할 텐데,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형태로든 양국의 지도자이잖아요. 성격이 많이 달라도. 그래서 이제 양국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세계의 파워 국가의 리더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따로 만나는가 봅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처음 가는 것 같은데요. 마드리드, 또 세르비아, 스페인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들렀다가 귀국을 하는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일을 어떤 형태로든 잘하려면은요, 또 더군다나 큰 일을 하려면, 스트레스 많은 일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제임스 코메 연방 수사국장 꼿꼿이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아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고 있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증언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국장이 한 얘기는 며칠 전에 어제 그제였었던가요? 성명을 발표를 할 때와 다른 얘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왜 청문회에 기꺼이 출석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이제 성명서 기소하지 않기로 연방법무부에 권고를 합니다라고 발표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하고 나도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예상했었던 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사람들이 제가 오늘 연방 의회에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답을 하고 난 뒤에도 의견들은 엇갈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still 뭐 힐러리 클린턴은 기소됐어야지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연방수사국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렸는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고 나면은 사실과 법을 바탕으로 해서 연방수사국이 수사하고 연방 법무부에 권고를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더 좀 이해를 하실 수는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레타 린치 연방 법무장관은 이제 법무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다. 이 케이스를 이제 크로즈 시키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연방수사국장의 또 연방수사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연방수사국장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연방법무부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기소권을 갖고 있는 연방법무부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모든 케이스 조사는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적인 인물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 힐러리 클린턴은 말하자면 우리가 경제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저 회사 무너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직원들이 too big to fail, 무너뜨리기는 너무 크다 하는 것이 그대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적용돼서 역시 FBI도 힐러리 클린턴이 is too big to jail, 제일에 보내기는 너무 큰 인물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담 서바이버, 어떠한 스캔들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다 살아남고 마는구나. 이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니까 지금 다시 연방수사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법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조사 케이스를 종결시켰습니다. 연방수사국장은 지금 의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불만 강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메 연방수사국장은 법무부에서도 증거를 바탕으로 할 때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클린턴 후보는 FBI 조사를 받을 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니 샌더스 후보를 비난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다음 주 초 클린턴 후보를 만난 뒤에 공식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의사당에 갔습니다. 200명 이상의 하원 의원이 트럼프 후보를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 이어 미네소타주에서도 백인 경관이 쏜 총에 흑인이 숨졌습니다. 루이지아나주 케이스는 이례적으로 연방수사국이 조사하고 미네소타주 사건 현장은 숨진 흑인의 여자친구가 생중계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LA타임스가 베버리힐스 시의 이기심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마리화나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된 주에서는 일부 처방약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좀 심정적으로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서 투표를 할 사람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좀 많아지면서, 그렇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투표하러 갈 때 투표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 어떻게 차선책만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연방수사국장이 특히 이제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하는데 연방수사국장이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수사를 종결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의원들의 많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일은 상당히 그 많지는 않은 그런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일리노이주의 그 민주당의 하원 의원 타미 덕 월스 하원 의원이 질문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는 않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이 이런 청문회를 시작할 때는 항상 그 소속 소위원회의 의장이 얘기를 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이제 선서를 하죠. 연방 수사국장은 지난주 토요일에 힐러리 클린턴을 3시간 30분 동안 인터뷰할 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연방 수사국에서 손을 들고 제가 지금 증언하는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하고 그 선서를 했고 연방 수사국장도 의회 청문회에서 오늘 그 이제 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다 진실만을 하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하라고 연방 법무부에 권고하기 위해서는 what과 when이 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what이라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었다는 것. when 이제 그 당시에요. 그때 이제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action과 의도, action과 intent가 중요한데 가장 이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불법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 이 요건이 충족될 때만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연방법무부의 지난 100년 된 쭉 그 기소 케이스를 보면은 다 그렇게 바탕으로 했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Two things that matter in a criminal investigation of a subject. What did the person do? And when they did that thing, what were they thinking? When you look at the 100 years plus of the Justice Department'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mishandling of classified information, those two questions are obviously present. What did the person do? Did they mishandle classified information? And when they did they know they were doing something that was unlawful? That has been the characteristic of every charged criminal case involving the mishandling. 모든 그 형사 케이스, 100년 플러스군요. 딱 100년이 아니라, 그때의 이제 연방 그 법무부에서 그런 형사 조사 기소한 케이스를 보면은, what이라는 것이 비밀스러운 중요한 그런